자, 본격적인 해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사전 안에 얌전히 갇혀있는 고정된 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에 가깝거든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언어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단어들이 진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그 숨겨진 삶을 낱낱이 파헤쳐보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전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19세기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만들었던 제임스 머리라는 학자는요, 자기 집 정원 헛간에서 무려 수십만 장의 종이 쪽지를 일일이 손으로 적고 분류했습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한 엄청난 중노동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의 언어학자들은 그런 종이 쪽지 대신에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의 단어를 눈 깜짝할 새 처리하는 거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든요. 바로 이 엄청난 도구가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색할 로드맵을 짧게 살펴볼까요? 단어의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어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 스퀴즈라는 단어의 숨겨진 은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뉘앙스인 의미적 운율,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어의 진화까지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바로 넘어가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단어의 숨겨진 진짜 의미. 도대체 사전은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단어의 뜻이 그냥 문법책이나 사전에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 언어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궁극적인 돋보기인 코퍼스, 즉 말뭉치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진짜로 쓰고 있는 텍스트들을 엄청나게 모아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예전처럼 학자의 감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 사전 편찬자들은 바로 이 코퍼스를 뒤져서 일상 속 단어의 진짜 의미와 생생한 문법을 찾아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섹션, 코퍼스를 통한 언어 데이터 탐색입니다. 이 진짜 언어 탐정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코퍼스 분석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일단 어떤 단어를 분석할지 적절한 표본을 딱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사람들이 쓴 문장들, 즉 용례들을 쫙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이게 정말 핵심인데 데이터에 섞인 노이즈나 오류를 걸러내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주변의 문맥을 꼼꼼히 분석해서 그 진짜 뉘앙스를 밝혀내는 거죠. 이 절차를 꼼꼼히 거쳐야만 제대로 된 연구 대상이 선정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 데이터 정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코퍼스에서 색깔, 그린을 검색한다고 쳐보죠. 그럼 초록색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사람 이름인 미스터 그린이나 동네 이름 같은 것도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분석할 단어인 스퀴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검색하면 1970년대 활동했던 영국 밴드 이름인 스퀴즈가 떡하니 섞여 나온다니까요. 만약 이런 무관한 고유명사 같은 쓰레기 데이터들을 수동으로 꼼꼼히 걸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빈도 통계도 엉망이 되고 제대로 된 의미 분석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잘못된 데이터 수집을 막기 위해 분석 전후로 아주 철저하게 청소해줘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스퀴즈와 숨겨진 은유. 방금 말한 대로 완벽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첫 번째 사건 파일을 열어볼까요? 일단 전통적인 사전, 예를 들어 롱맨 사전을 한번 보면요. squeeze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뜻을 먼저 보여줍니다. 손을 꽉 쥐다, 오렌지에서 즙을 쫙 짜내다, 아니면 좁은 뒷좌석에 억지로 몸을 밀어넣다, 이런 식이죠. 딱 들어도 아주 물리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말, 즉 코퍼스 데이터에서도 정말 이렇게만 쓰일까요? 근데 완전 반전이 있습니다. 1990년대 타임즈 코퍼스 데이터를 실제로 까보면요. 오렌지를 짜는 것 같은 물리적인 쓰임은 생각보다 엄청 드물어요. 대신에 사담 후세인을 스퀴즈하다, 즉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박하다 라던가 재정적인 스퀴즈, 그러니까 예산을 통제하고 옥죄다는 식의 아주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맥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단순한 물리적 행동을 나타내던 단어가 실제 세상에 나오면 주변 환경과 문맥에 맞춰서 훨씬 더 폭넓고 비유적인 의미로 쑥쑥 진화한다는 걸 코퍼스가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숨겨진 뉘앙스, 바로 의미적 운율입니다. 단어가 주변에 들이우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거죠. 혹시 의미적 운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재밌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단어가 특정한 단어들이랑 자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얻게 되는 숨겨진 뉘앙스,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적 의미를 말해요. 말하는 사람이 대놓고 나 지금 기분 나빠 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특정 단어를 골라 쓴 것만으로 그 뒤에 숨겨진 부정적인 함이나 긍정적인 느낌이 은연중에 싹 전달된다는 거죠. 언어학자 시점에서는 코퍼스가 아니면 절대 잡아낼 수 없는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어의 set in입니다. 사전만 보면요, 그냥 어떤 일이 시작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꽤 중립적이죠? 그런데 코퍼스 데이터에서 이 단어의 단짝 친구들을 쫙 뽑아보잖아요? 완전 소름 돋습니다. 공황이 시작되다, 권위주의가 시작되다, 냉전, 심지어 관절염이 시작되다. 관절염이라니 생각만 해도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현실이 셋인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현실은 절대 따뜻하고 희망찬 현실이 아닐 겁니다. 아주 차갑고 가혹한 현실일 확률이 100%죠. 이런 단어의 은밀한 부정적 함의를 코퍼스 분석이 딱 짚어내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단어의 진화. 코퍼스 데이터를 써서 시대에 따른 단어의 유행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특정 용어들의 빈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해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연구 절차인데요. 여기 1950년대부터 타임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시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단어가 완전 대세였어요. 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교체가 일어납니다. 온실효과의 사용 빈도는 뚝 떨어지고 그 자리를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완전히 대체해버립니다. 언어가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변화나 시대적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이 빈도 변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엄청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피로, fatigue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예전에는 전투 피로증이나 기계에 쓰는 금속 피로처럼 뭔가 진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말로 주로 쓰였거든요. 근데 1990년대 이후로 새로운 맥락이 더해집니다. 신조어들이 생겨난 거죠. 너무 고급 와인에 질려버렸다는 뜻의 샤르도네 피로, 맨날 바뀌는 유행에 지쳤다는 패션 피로, 심지어 특정 정치인 이름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피곤하다는 클린턴 피로까지 등장합니다. 기존 단어가 새로운 시대적 맥락의 신조어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확장된 아주 구체적인 예시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린턴 피로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언어학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는요, 이런 단어나 박물관 피로 같은 표현들 모두 그저 1990년대와 2000년대라는 특정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는 순수한 언어적 데이터 포인트일 뿐입니다. 특정 단어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신조어와 결합하고 새로운 의미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이고 훌륭한 데이터인 셈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푹 빠져서 살펴본 이 놀라운 단어들의 이야기. 이건 모두 언어를 멈춰있는 글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태계로 바라보는 탄탄한 학문적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바로 이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든든한 뼈대 덕분에 우리는 일상 속에 숨겨진 단어들의 진짜 삶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심코 뱉었던 단어들, 입에 달고 사는 그 표현들은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언어에도 이 시대만의 독특한
의미적 운율이 짙게 배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부터 내 주변의 단어들을 조금 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어들의 숨겨진 삶을 추적해 본 해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